오늘은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을 나온 지가 이게 한 2달? 석 달은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석 달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출판사에서 이 책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 이 책을 냈으면서도 사실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게요. 저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은 네.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 이거 왜 썼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코칭 관련해서는 한 꽤 오랫동안 네. 그 아이들을 또 지도하고 네. 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네. 뭐 요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쭉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추적을 해봤더니 잘못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해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고 대충 두리뭉술하게 알고 알겠어? 그럼 네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올라가면 굉장히 제대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거가 이제 누군가 그런 작용을 한 거죠. 빨리빨리 해라. 이만큼 해라. 이 정도도 빨리 끝내야 된다. 다른 애들은 이만큼 갔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훈련을 네. 이제 시키는 거죠. 본인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훈련을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 올라가면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원 다녀도 더 이상 거의 해결이 잘 안 나는 걸 많이 봤어요. 아, 이게 제가 중간에 이런 말이 좀 껴도 되죠? 그죠? 아니,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천천히 오는 아이들도 있고 빨리 이해가 되는 애들도 있고 있거든요. 그것은 꼭 책을 많이 읽었다 적게 읽었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어른들이 봤던 경험으로 또는 엄마 아빠의 경험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얘가 다 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몰아붙인다고 할까? 밀어붙인다고 할까?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네, 그 퀴리 부인 아시죠? 네네, 퀴리 부인. 노벨상 네, 받은 네, 노벨 네. 퀴리 부인. 네. 딸도 노벨상을 받았죠. 아, 그래요? 예, 거기가 다 이제 노벨상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손자도 받았어요? 손자는까지는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 퀴리 부인이 이제 어린 딸을 직접 가르쳤대요. 이제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퀴리 부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딸이 뭐 이름이 이레나인가 그런데 네. 딸한테 배우는 거는 양을 조금 하되 적게 하되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대충 알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공부를 뭐 많이 해서 성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그 공부의 기초 체력 이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본기를 안 가르친 다음에 그 자세야.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빨리 하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이제 숙달이 되면 그때는 속도를 올려야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벌써 아직 이제 공 패스도 잘 못하는데 뭐 빨리빨리 차라 멀리 차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걔가 이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예. 자기가 왜 잘못한지를 몰라요, 그 학생은 나중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됐는데 애들이 공부는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게 본인이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간단한 원리, 대충 알고 넘어가는 그 습관이 나한테 무시무시한 걸로 지금 다가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잘 체킹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학생들 있어요. 고등학교 갔는데 공부를 거의 꼴찌 하다가 뭐 개심을 하고 뭐가 돼서 공부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단어부터 뭐 아주 간단한 단어부터 외웠다. 수학도 뭐 초등학교 거부터 다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뭘 하냐면 제대로 내가 어디서부터 모르는지를 쭉쭉쭉 내려가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뭐 중학교 1학년 내가 기본적인 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거기로 내려가서 제대로 알고 빨리빨리 이제 안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 속도를 좀 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이제 뭐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중고가 다 있을 건데 하여튼 공부를 잘 좀 어려워한다 하면은 과외나 학원을 많이 붙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학생이 많이 붙여줘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죠. 네네네. 그게 이제 지금 악순환이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소장님 잠깐만 미안한데 네. 제가 중심에 있고 소장님이 너무 옆에 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화면에 네.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가 나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왜 책을 예. 썼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좀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이제 사례 중심으로 제가 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직접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을 음. 제가 코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러 과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아예 1회 때는 만나서 이렇게 했고요. 2회 때는 이렇게 했고요. 3회, 4회 되니까 얘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었고요. 이 수준에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했고요. 저 방법으로 저 수준의 학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통된 게 뭐냐면 그 학생의 수준에서 천천히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좀 잘하는 학생은 좀 잘하는 수준에서 천천히 제대로. 아주 못하는 학생이라면 양을 확 줄였겠죠. 거기서 천천히 제대로. 이거를 큰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공통된 거는 천천히 제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책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떴다고요. 어디에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이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에? 예.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에 있답니다. 아 웃기려고 그랬어. 이게 웃긴다고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이래요. 아 그런데 일단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던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실제로 여기 이제 좀 적어져 있고. 천천히 제대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당연히 뭐 양도 많고 시간을 길게 잡아도 되지만 네. 공부를 안 해본 아이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좀 더 짧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이제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짧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쪼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씩 쉬는 시간을 주죠. 근데 쉬는 시간도 이제 창조적으로 활용을 하긴 합니다. 한 20분 앉으면 빡등 일어나고 좀 못 견디는 경우에요. 막 이제 허리가 음. 비틀어지고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는 아파오는데 어떻게 계속 하냐 말이에요. 그 학생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건 이 머리가 아파올 때 네. 그것을 견뎌내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분 하면 머리가 아프다. 음. 그럼 11분은 할 수 있죠. 11분이나 12분. 그것을 벙 쪄가지고 뭐 1시간. 20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너무 이제 아프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학생 한 10분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난 힘들다. 못 풀겠다. 문제도 못 풀고 글도 못 읽겠다. 이럴 경우 뭐 12분, 13분을 하죠. 조금만 더 해보자 정도 하고 쉬어요. 쉬는 것도 한번 재죠. 몇 분 정도 쉬면 얘가 머리가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이 되나. 그러면 한 3분, 5분 쉬면 괜찮아져요 또. 그러면 또 한 10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쉬어요. 쉬는데 뭐 쉰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게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대화 같은 걸 나눕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수업에 뭐. 쉴 때. 네. 맞아. 쉴 때가 중요한데 그때 요거 핸드폰 잡으면 이것도 끝나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쉴 때도 쉴 때는 걔만 쉬는 거고 나는 뭔가 이 애한테 걔가 공부할 때는 나는 쉬고 걔가 쉴 때는 나는 계속 머리를 이제 해서 그걸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해서 총 한 게 한 2시간 했다 그날. 그러면 걔는 꽤 많이 한 거예요. 걔 혼자 2시간 하고 그러면은 한 10 몇 분 하다가 이제 끝나버리고 게임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안 되네. 왜 이렇게 힘든 거지? 하고 이제 이게 누적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그럼 우리 얼마 한 거야? 저는 시간을 다 기록을 해요 또. 네네. 13분. 그래서 한 5번 했다. 13번에서 한 7번 했다. 그러면 시간을 기록해놔. 그럼 우리가 오늘 총
1시간 30분을 그러니까 집중한 거잖아요. 그 시간대. 옳지.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했어. 할만했어. 이렇게 어깨 두드려 줘야 되겠네. 그럼요. 많이 발전했다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실은 예전에 여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분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래더라? 그 당시 왔을 때가 1학년이었는데 네. 1학년 아이들이 20명인가 있는데 딱 2명 빼놓고 제 기억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2명 빼놓고 18명은 딴짓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수업 시간에 당연히 얘들아 조용해 안 해. 음. 한 5분 정도 그 얘기만 해. 얘들아 조용히 좀 해. 뭐 이렇게 그 예전처럼 이렇게 막대기 들고 딱딱딱 두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그럼 10분 넘어간대요. 그럼 10분 정도 되면 그 중에 반 정도가 조용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을 집중하는 애는 20명 중에 2명뿐이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우리 정 소장님이 얘기했던 방식, 이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에 나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애들을.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1학년 다 가도 네. 안 돌려지는 애들 물론 그렇죠. 많이 있고.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던 그 음악 하시는 학원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고, 피아노 쪽. 네네네. 그분이 이제 조금 그쪽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네.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끼리 이 책을 봤대요. 천천히 제대로 공부법을. 근데 이제 피아노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피아노나 미술을 많이 가르치지 실제 국영수사바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쭉 읽어보니까 학습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그렇지. 뭔지를 알겠다. 결국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렇지. 일반 과목이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을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놓치고 건너뛰고 왜냐 마음이 급하고 본인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그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안 보였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학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매우 도움이 됐고 옆에서 코칭하는 걸 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코칭하고 있는 모습을 애 학습 코칭 이렇게 됐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배우면 되는데 네. 그걸 실제 뭐 녹화해서 사생활이니까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하는데 이 책에는 그런 과정이 다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또 지도해야 될 부모님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제